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명단을 유출시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사 결과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가로변 차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내년부터 중앙차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분석 없이 만들었다 1년 만에 없애면서 운전자들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시대에 쌓은 명월성지 복원 사업이 10년째 중단되면서 성벽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통신업체가 인터넷 서비스를 일괄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얼마 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명단이 유출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넘겼는데 경찰은 이들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일대에 동물원과 숙박시설을 짓는 사파리 월드 사업.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들을 이장이 찾아다니며 철회해달라고 요구하자 주민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이 주민 명단을 마을 이장에게 팩스로 보냈고 업체 측에서도 직접 명단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이장,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는 의견서를 넘길 수 있지만 주민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마을 이장에게 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장이나 청년회장이 자기네는 서명을 주민 의견 수렴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로 치다가 경찰 수사 결과에 의해서 사실인 걸로 밝혀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전혀 한 것도 없습니다. 결과가 이제 나와야 봐야 되는데 아직은 진행 중이라 가지고.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풍력발전지구 사업자에게 제주도청 공무원이 심의위원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사파리 월드 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시내 중심도로에 버스와 택시 등이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는 가로변 차로가 도입됐는데요. 도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엉터리로 차선을 그려놓은 곳이 많아 운전자들의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가장 바깥쪽 차로에는 대중교통이 다니도록 한 가로변 우선차로. 점선 구간에서만 우회전과 이면도로 진출입을 위해 일반 차량의 진입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일부 교차로는 실선으로 그려져 일반 차량이 우회전을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또 다른 가로변 차로. 실선이 이어진 가운데 덩그러니 점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면 도로를 빠져나온 차량이 직각으로 방향을 틀어 2차로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차량 정비 업체 앞도 실선으로 돼 있어 도로로 차들이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 어느 편에든지 들어갈지 모르니까 좀 사고 위험률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행 가로변 차로제에서 버스의 우선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실선 구간은 15%에 불과합니다. 제주 시내 도로의 교차로 사이가 짧고 이면 도로가 많다 보니 점선 구간이 지나치게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접속 구간에서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버스 전용 우선 차로제에 진행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 요인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정시성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부터 가로변 차로를 없애고 중앙차로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우회전 차량들 골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거기는 최고로 이제 혼잡한 지역이잖아요. 그거는 가로변 차로제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단기 처방이라도 일단 해놓고 중앙차로제를 확대해 나가고. 결국 실효성도 없는 가로변 차로를 서둘러 만든 뒤 1년 만에 없애는 바람에 운전자들의 혼란과 사고 위험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다음 달부터 도내 일부 도로의 제한 속도가 낮아집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동서광로와 노형로, 연북로, 천백도로,
516 도로의 제한 속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지금보다 시속 10에서 20km를 낮춰 과속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무인교통 단속 장비 10대가 설치됐고 교통 표지판과 노면 표시도 낮아진 제한 속도에 따라 모두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터인 명월성지를 아십니까? 500여 년이 넘는 역사 깊은 성곽이지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큼직한 돌로 쌓아 올린 성곽. 조선 중종 때인 1510년 왜구를 막기 위해 쌓아 둘레가 1.5km에 이르는 명월성지입니다. 현재 복원된 길이는 260m뿐. 성벽은 뚝 끊겨 있고 수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인근 성벽은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데다 이 사이사이 끊어진 채로 일부만 복원됐습니다. 북제주군 시절인 지난 1993년부터 복원 사업이 시작됐지만 지난 2006년 제주시로 통합되면서 중단된 겁니다. 성이 조성돼가지고 어떤 관광객도 많이 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 동네도 더 좋고 그럴 건데 그냥 방치돼 있으니까 뭐 동네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뭐 이득 보는 게 없잖아요. 보기도 싫고. 성벽 위의 우뚝 솟은 누각은 붕괴 위험 때문에 8년 만에 또다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0여 년 동안 집중호우로 무너진 성벽을 복구한 것 외에는 사실상 방치되다 보니 500여 미터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렵고 매입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도 그렇고.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된 성곽은 모두 8곳. 대부분 복원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주의 귀중한 역사 유적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용암 해수의 취수량을 늘릴 때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 허가권을 가진 도지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데다 용암 해수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하민철 도의원은 법률 검토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오피스텔이나 원룸에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갖춰진 경우가 많은데요. 입주자가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업체를 바꾸기가 힘들어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일실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 씨는 최근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달 초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산하고 이사해 비어있는 방 앞으로 인터넷 네트워크 사용료 7,900원이 청구된 겁니다. 매달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살든 안 살든 무조건 이제 통신료가 이제 부과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해도 되지도 않고. 김 씨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인터넷 사용을 정지할 수 없다는 답변뿐. 관리사무소와 통신업체가 일괄 계약해 비어있는 세대라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한 번 들어가면 이 사람이 나가도 그 방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체로 들어간 거라 이제 없애지 못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시 정지라는 게 이젠 따로 없어요. 통으로 얼마 이렇게 들어가서 한 거기 때문에 개별 호수에서 따로 일시 정지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도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피해 상담은 318건. 올 들어서만도 8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는 해지 접수와 처리 관련 분쟁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전화, TV 등 결합 상품 등장으로 계약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관련 분쟁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할 때는 위약금이라든지 약정 기간이라든지 이런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해보고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둬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해지를 신청한 뒤에는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삼다수를 전국적으로 유통할 위탁 판매 업체 입찰 신청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받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지난 2012년부터 삼다수를 유통해온 광동제약과 크라운제과,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 음료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공사는 다음 달까지 업소용과 소매용 사업자를 나눠서 선정하며 사업자는 2021년까지 4년 계약을 맺은 뒤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안전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행원리에 들어선 수산물안전센터는 방역검사실과 항생제 분석실, 중금속 분석실을 갖춰 그동안 생산자 단체인 제주어류양식수협이 맡아오던 안전성 검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시 원도심 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탐나문화광장협의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장을 금주와 금연거리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탐나문화광장이 완성된 뒤 생활 환경이 나아지기는커녕 공공현안 음주와 흡연, 성매매 알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성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제주공항을 드나드는 여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공항 여객은 128만 7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3.3% 줄었습니다. 특히 국제선 여객은 중국 노선이 크게 줄면서 67%나 줄었고 국내선은 운항 편수가 늘었지만 탑승률이 낮아지면서 0.3% 줄었습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8대 중 1대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운항한 항공기 9만 5천여 편 가운데 13.4%인 1만 2천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이 같은 지연율은 전국 14군데 공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